보충을 한다면은 삼성 가운데 선성과 악성은 동식입니다. 움직이는 칙이라요. 무기성은 이제 삼성이 나와 있죠. 무기성은 정식이라요. 고요한 칙. 그런데 능엄경에 말한 것은 더 자세하지요. 전번에도 한번 썼지만 기 3개 하고 일어나면 3개가 되고 정성 허공이라 고요하면 허공이 된다. 그런데 허공과 3개가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되었다는 그거죠. 그래서 능엄경에 뭐라 하냐면 미망 유허공 그러니까 동식이 이것은 능엄경의 말입니다. 또 능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에서는 다 능엄경 말이요. 능엄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치극의 성질이 선성하고 악성하고 무기성 이 삼성으로 볼 수가 있죠. 식은 3가지 삼성으로 설명한다면 선악성은 움직이는 파동치는 움직일 때 그 식입니다. 동식이죠. 그게 치의 동이죠. 치의 동력을 발휘할 때는 선성으로 선한 마음 생각을 일으키든지 악한 생각을 일으키든지 그러면 선성으로는 인천의 세계가 이루어졌고 악성으로는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이 형성된 거라요. 그리고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요. 선도 악도 아니어서 정적인 식이라요. 우리는 지금 동적인 식만 아주 인식만 가지고 뭘 알아보니까 어떻게 인식이
무정물 같은 이런 물질 세계, 땅덩어리 같은 것도 이 식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의문은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는 부처님의 학설이나 또한 유식에 대해서 유가사지론이나 섭대승론이나 다른 해신밀경이나 또는 능가경이나 밀엄경이나 그런데 말을 종합해서 거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무기성은 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잠재한 도움과 반대되는 정적인 식이다 말이야. 식의 깔아앉은 상태란 말이야. 능엄께서는 막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이 세계와 천지만물 허공계 세계를 만든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벌써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문명에서부터 되었죠. 능엄경의 것이 어찌하여 본래 청정 본연한데 산화대지가 왜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료한데 거기서 한 생각 문명이 일어나가지고 문명으로부터서 이제 문명은 기신론의 불각, 업상전상, 현상이거든. 3세거든. 불각과 그로부터 이제 세계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은 업상, 전상, 현상이 세계가 된 거거든. 업상, 전상은 그건 이제 견식이고 7대 가운데 가령 지수, 하풍, 능엄경에 나오죠. 지수, 하풍, 공, 견식. 이걸 능엄경에서 가장 최고 7대라고 하는데 이게 다 열애장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다 열애장에서 7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현상에 속합니다. 기신론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업상과 전상이거든. 그런데 기신론은 심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만 설명했고 능엄계에서는 심리적인 외 물질세계까지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환영이다. 이 침식의 움직여서 물거품같이 거울에 비친 영상같이 나타나는 게 그게 물질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견대, 식대 여자 대자가 다 붙지 않아요? 건대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붙는데 그걸 7대라고 합니다. 능엄경에서 여기까지 하면 지수화풍 4대 허공까지 하면은 5대인데 이건 물질세계입니다. 허공도 하나의 물질이요. 마음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견대 식대는 마음에 관한 건데 이것이 더 불이라요. 여기서부터 차차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땅보다는 물이 더 온화하고 물보다는 불이 더하고 불보다는 바람이 더하고 그보다 더한 것이 허공이고 그보다 더한 것이 견대 식대거든. 제일 완고하고 덩어리가 추중으로 되어 있는 그 물체가 바로 금목 금목 토석 지대 아니요? 전부가 쇠나 나무나 광물질 모두 흙이나 돌이나 이건 지대요. 액체가 이제 수대고 요건 이제 열이죠. 에너지는 화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인력 같은 거 여러 가지 동력은 다 풍대입니다. 움직이는 힘. 무한의 동력도 다 풍대에서 나와요. 태풍이나 무슨 폭풍만 풍이 아니라 사람 피가 돌고 신진대사 하는 것도 풍이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 떨어지도 안 하고 자전 공전 하는 게 다 풍대라요. 허공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게 다 견대 식대에서 뿌리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으로 보면 업상전상은 견대식되고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는 전부 다 현상에 속해요. 그래서 문명 불광으로부터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 되었는데 이 말은 능엄경 거기에 문화장에 나오고 이건 이제 25원통 설명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미하고 허망한 그 미망이 문명입니다. 미망이라는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문명이라요. 불교에서 문명연기 아닙니까? 전부 다 문명으로 연기하는 중생의 세계는 문명연기라요. 진여연기도 되지만은 문명이 탈이 나가지고 중생계를 만들었거든. 그 미망으로서 허공이 있었는데 허공에 의지해서 세계가 성립되었죠. 허공이 처음에 존재하고서 허공 속의 세계가 여러 천차 만별의 세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갈아진 것은 국토가 되었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식은 무정계를 이루었다는 거. 정식이 바로 상징이라요. 이 징자는 맑을 징자인데 가라앉을 징자요. 가라앉아 가지고 국토를 이루었고 지각은 내 중생이라 지각작용을 하는 청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지각을 갖는 그런 존재들은 이건 식이 주로 이제 동물 세계죠. 여기는 광물 세계고 그래서 지각은 이에 중생입니다. 그래서 동식은 유정의 세계를 이루고 정식은 무정의 세계를 이룬 거라요. 지금도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다른 데는 지금 세계가 생기고 있어요. 또 다른 세계는 천지개벽하고도 있고 세계가 파괴되는 세계도 있고 지금 사람도 지금 죽는 사람 있고 태어난 사람 있고 그렇듯이 세계도 다른 세계에 지금 새로 이제 천지개벽되는 세계도 있고 딴 데 또 세계가 마멸되어 가지고 막 그냥 수재, 화재, 풍재가 막 나가지고 삼재로서 세계를 막 뒤엎은 세계도 지금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게 중생 업력이나 인연력이나 중생 업력이란 말이 바로 그것도 업력도 그냥 단독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얽히고 설키야 돼야 해요. 그 어떤 시기 또한 어떤 그 순환의 이치, 자연의 섭리도 그 하나 인연력에 들어갑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만 자연의 섭리랑은 또 시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것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저울추가 불알이 왔다 갔다 하고 시계 바늘이 돌고 가거든요.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의 섭리라고 가르치거든.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 원래 심식의 열애장은 그 성능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걸 모르면은 그래 부사이라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그걸 제대로 잘 알기가 어려운 존재죠. 그런데 능엄경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신이 우리 마음의 정신이 변화해 가지고 흙이나 나무나 금이나 돌이 되어 가지고 12유생이 생기는 것을 설명했죠. 12유생 능엄경에 12유생 중어 유생무색이 나오죠. 어떤 물체가 있는 그런 존재도 있고 물체가 없는 유색중생, 무색중생 그런 생들이 있잖아요. 유색중생, 무색중생. 그러니까 유색무색은 토목, 금속 같은 것도 다 유색도 되잖아요. 토목, 금색이 아닌 또 무색도 있는데 우리는 또 무색은 모르잖아요. 무색이라서 허공도 일종의 무색입니다. 사실은 허공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는 과거 우리 전생에 과거의 그 세계를 형성한 지금 야 세계는 나중에 죽어서 없어지면 지금 것은 전이숙이 되어가지고 없어지고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되면 그때 새로운 인생이 형성되면
그때의 세계는 지금 종자가 그때 이제 필름 같이 이제 풀려서 그게 형성이 된다는 그것이 종자고, 원래 그 자체는 자연의 섭리거나 조물주거나 태거이거나 그런 것으로 창조주나 그런 것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심식의 일체 유심 창조란 거예요. 유식 창조.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 여기 이제 부처님의 각설인데, 그렇게 보면은 직접적이고 나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만약에 종물주가 창조했다, 자연의 섭리로 되었다, 또한 어떤 태극의 원리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나하고 무관하지. 나하고 상관없고, 그건 간접적인, 또 간접해서 또 간접으로 나가가지고 그 각설은 조금 신빙성이 적죠. 그렇다면 천지가 동근, 천지와 뿌리가 같다는 그 각설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죠. 천지동근과 만물동체의 그 이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유식소변이라 유식으로서 되었다는 그 학설이 가장 맞는 거죠. 유식으로 변환받아. 천진만물이 다 유식소변이에요. 유식소변이요. 유식 아닌 게 없어요. 여기서 칙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식만 가진 게 아니라 열애장심까지 진역까지 다 통틀어서 칙이라고 말한 거예요. 유식의 상이나 유식의 성이나 종자 훈습이나 업습이나 또는 그것이 인연력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걸 총괄적으로 전부 다 칙으로 말한 거라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하는 그 종자는 그 속에 근신 기계종자 일부분이지. 아리아식이 이 세 가지를 반연을 하는데, 근신하고 기계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근신을 형성하고, 외적으로는 자기 세계를 기계라고 하거든. 그것이 이제 그런 것도 다 종자라고 하죠. 근신 기계 종자. 이것은 종자가 내외 병합된 거예요. 제8식이 이 세 가지로 반연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8식이 종자는 그 중에 하나지. 그런데 연기도 대단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인연으로 생기는 것을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성기설을 말합니다. 성기설. 성기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두 구절이 바로 성기설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이렇게 지었었죠. 풍동의 침묘수. 바람이 움직임에 마음이 벌써 나무에 흔들린다. 육조스님 말 맞다나 바람이 불 때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두 중이 서로 육이니까 육조스님 노행자로 있을 때 나도 거기서 한마디 하면 되겠느냐고 해보시오 하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바람이 불 때 깃발이 막 움직이니까. 그러면 뭐가 움직인 것이오 하니까 당신은 마음이 벌써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법성사의 강주로 그때 조실로 계시던 인종 법사가 육조시인 줄 알고 이제 와서 오체투지하고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으신 분이 아니냐니까 기다고 그때부터 이제 육조가 이제 두각을 낮췄죠. 이제 그렇듯이 바람이 움직임에 마음이 벌써 나무에 흔들렸고 구름이 생김에 성품에서 자기 심성에서 먼지가 일어났다. 그건 현상계에 대해서 현상계 내 마음하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꾸어서 설명한 게 더 좋아요. 나는 그걸 바꾸어서 마음이 흔들림에 바람이 벌써 나무에 움직였고 성품이 일어나며 구름에 벌써 먼지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람 불지 않을 때도 그렇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한 거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자기 식신만 통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세계 생기는 것이 비일삼이야 비일련이라. 하암계도 나오죠. 단순하게 이렇게 논하면 말이 안 통하지. 거기에 이제 설명은 충분한 설명, 이론이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최고 관문인데 그걸 단박에 단순하게 설명하기란 참 어렵죠. 세계가 생기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실만도 아니고 하나의 인연만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사실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유식관을 닦아야 돼요. 유식관을 닦고 무성관을 닦고 진여관을 닦아 보면은 이제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지금 말을 지금 써야 될 판인데 오늘 지금 다과에도 있고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빨리 못 끝나서 야단인데 오늘 조금 늦더라도 좀 오늘하고 말 거니까 이 다음에는 뭐 특강 할런지 안 할지 다음 문제고 내가 특강한 게 4시간이 없어가지고 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지금 많아요. 사실상. 그 전에 썼지만은 더 내가 보충해서 씁니다. 한문으로 써야 말이 좀 짧아져 가지고 더 좋겠어요. 한글로 적으려니 말이 훨씬 많아지죠.
적어놓고 이 다음에 두고두고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글로는 내가 못 적어도 중요한 것은 유식관을 바꿔야 하거든요.
바쁘기는 하고 글씨도 원래 잘 못 쓰는 글씨 빨리빨리 쓴다니 고역이네 고역. 더 쓰면 쓸 게 많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요. 원래 나는 글씨 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니고 아예 뭘 메모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머릿속에 간편하게 홀가분하게 담아가지고 다니지. 그런데 내가 천친보살 그 치하에서 아마 차신분업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평소에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게 퍼뜩퍼뜩 떠올라서 막 그냥 적었어요. 떠오른 대로. 그러면 일종은 계시나 같지. 다른 사람들은 계시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 생각에 나오니까 말이죠. 그 떠오른 대로 그냥 마구 막 적어놨어요. 놓치볼 그거 지나가 보면 놓치거든. 그래서 적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유식관 전번에 했죠. 유식관, 무성관, 진여관 세 가지. 삼무성을 말한 것은 무성관이라고 말했죠. 유식의 양상이나 여러 가지 유식을 말한 것은 그걸 관찰한 것은 유심소변, 유식소변이나 일체 유식의 도리, 유식이요 경계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관찰한 것은 유식관이라. 유식관은 경계는 공하고 마음은 있는 것에 해당되죠. 개현 지광 삼시교에 나오죠. 예? 개현법사하고 지광법사. 그러면 경계란 것은 아법이나 여러 가지 물질 세계나 이건 환경이죠. 환경은 공했고 마음만 있다니까 일체가 유식이라고 했으니까 유식이요 경계는 없다 했으니까 경공 침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있다고 해도 가유라요. 영엄경에 보면은 식성이 허망하여 허공꽃과 같다고 그랬죠. 삼계도 다 허공꽃과 같은 거고 영엄경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성관을 할 때는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한 거. 천태 삼관으로 보면은 유식관은 가관이라면 무성관은 공관이죠. 마음과 경계, 주관과 객관이 전부 다 공한 거. 그래 여기보다 더 깊어지죠. 여기는 외물은 전부 다 의경은 없다고 했지만은 내심은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성관을 할 때는 심경이 함께 공하는 반야의 사상이 이거거든. 개현의 그 삼시교도 상당히 높은 차원이고 지광의 삼시교도 높은 차원인데 나는 그보다 더 이걸 세우는 것은 나의 이제 삼관인데 진여관은 여기에 경이 있거나 마음이 있거나 뭐 하는 유도 아니고 마음이 공했거나 하는 그런 공도 아닌 중도관에 해당이 되는데 유식의 명칭을 빌려서 차 유식명하여 유식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열애장을 해석하면 열애장이 진여 아니오나 진여 열애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식론 해가지고 일체 유식이니 유식이라는 두 글자를 빌린 거지. 명칭을 빌려가지고 열애장을 해석하면 그 사실은 두 체가 없다. 법성이니 법상이니 그런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바로 유식이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바로 유식이다 말이죠. 은가경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밀엄경에도 그런 말이 나왔고 열애장이 세간 안외야라고 나왔고 은가경에 정멸자는 일심이라고 하고 일심은 바로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아리야식이라고 안외야식이라고 은가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가 있다면 벌써 중생과 부처가 근본이 다른 걸로 되지. 두 가지 자체가 이체가 없으면 그러므로 이 관을 닦는 자는 유식관이나 무성관이나 관을 닦는 자는 유식관을 닦을 때 어떻게 닦게 되냐면 바로 무성을 통달하면 유식론에서 무성 아법도 본래 없고
경계도 다 없고 우주만법이 다 없다고 삼무성을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성을 통달하며 곧 진여를 통달할 것이라 할 것이니라. 무성과 진여가 유식으로 더불어 유식관이라는 유식으로 더불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마치 파도와 밑 물과 같음이네. 물과 파도가 다른 것 같지만은 같은 물 아니요? 물이 움직이면 파도지. 그 전에 저우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지금. 그러니 일임인직은 세 가지가 있으나 유식관, 무성관, 진여관 세 가지가 있지만은 관찰을 할 때는 우리가 관심을 것이 관행을 할 때는 관함인직은 둘도 없고 셋도 없습니다. 하나가 본래 하나가 아니거니 2와 3이 어찌 다르겠느냐. 관을 닦는 자가 밖에 통달하면 이게 두 번 썼네. 어? 글씨가 두 번 써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내성 진관이 아니라 진관 한 번만 써야 되지. 두 번 썼어. 진관이 좋기는 좋던가 보지. 이에 진관을 이룰 것이니라. 이 말은 유마경에 나오죠. 몸의 실상을 관찰한 것과 같아서 유식관을 닦으려면 첫째 자기 몸에 가장 자기 몸부터 한번 관찰해야 돼요. 몸이 담아있는 세계도 관찰해야 되고 몸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불교관에서 유식관에서 근신 기계종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유 아니요. 유식 무경이거든. 몸이란 것도 근신 속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신 기계종자 몸의 실상을 관찰한 것 같이 하여 세계를 관찰한 것도 또한 그렇게 하며 치그 실상을 관찰함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실상을 관함이니라. 이 말은 관신 실상, 관불 실상은 유마경에 나오죠. 유마경에 나온 문구라. 그 속에다 기계를 관찰하고 치그 실상을 관찰한 거. 여기다도 실상을 넣어도 되지요. 예? 실상을 넣어도 되는데 몸의 실상을 관찰한 것 같이 하여 기계의 실상을 관찰함도 또한 그렇게 하며 그래도 되는데 실상이 빠졌죠. 빠져도 말은 되기는 되어요. 예? 치그 실상을 관찰함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실상을 관찰함이니라. 유식관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은 설명을 지금 한 거예요. 심회가 허란하여 마음 생각이 텅 비고 밝아서 그냥 글자만 이렇게 문구나 어떤 유식 설명한 것만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반조해야 됩니다. 반조해서 마음이 텅 비가지고 비고 밝은 본래 그 소소 영영하고 공적 영기인 비고 고요한 밝은 그러한 그 자리를 내 마음적으로 체념하면서 지금 말하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닦아가야 되거든요. 심회가 마음 생각이 비고 밝아서 무주 심체를 통달한 이건 본래 마음 자체는 무주거든요. 모양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잖아요. 그런 무주 마음 본체를 통달한 이건 이것이 곧 유식의 진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 진여관이라는 것은 유식관 진여관 바로 무성관이요. 무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하고 진여가 무성이거든. 사실상은 성이무성. 성이무성은 진여 아니요. 사실은 원성실성. 아법 염혹이 그렇게 되면은 아집 법집 그
아법의 오염된 혹이 말이죠. 여일 소상해라. 해가 지금 서리를 또 긴 것 같단 말이에요. 백일하에 서리가 단박에 녹는 것처럼 다 아법 염혹이 다 녹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관을 닦을 때 그러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착심이 있으면 집착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기서 말했듯이 가행위에 그런 말을 했죠. 현전에 입소문을 하면 그런 말, 현전에 조그마한 물건을 두는 것과 세우는 것이 되미니 어떻게 하냐면 몸과 마음을 방하해요. 몸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붙이지 말고 마음에 대해서도 붙이지 말고 몸과 마음이 다 없는데 뭐 근신 기계가 있겠어요. 기계도 세계도 다 놓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염혹을 아법의 염혹을 깨끗이 다스리는 것이 좋다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쓸 것이 많이 있는데 소승의 75법을 해석할 때는 600송의 광범한 설명이 있었고 천친보살이 그 해석할 때 대승의 100법을 해석하는 데는 30송에 불과를 하니 이 30송이라는 것이 660법을 다 포괄한 거예요. 100법까지 660법과 우주만법과 660법과 100법을 다 포괄한 것이다. 이것은 천친보살의 말년소작이요. 말년작으로서 영상을 번잡하게 나열하고자 하지 않았지만은 부득이해서 세부득이 가요. 그런 중생들의 그 칙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이제 30송을 서술했는데 유식의 학자들은 성유식을 지을 때 번잡한 잡다한 명과 상, 명상을 번잡하게 나열해 가지고 말대의 학인들로 하여금 정엽심지, 지엽을 따는 거, 입을 따거나 가지를 찾는 그런 해단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천친보살의 본래의 뜻이겠느냐 말이죠. 천친보살의 본의가 아니에요. 유식을 주식상을 말한 것 가운데 별경심소, 선심소가 나오죠. 그것은 진여의 불변수연이 있는데 진여의 불변수연 중에 그 수연 가운데 깨끗한 수연이 되지요. 닦는 위치의 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번외나 수번외의 침소는 염수연 오염된 수연의 그 미한 침소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적어야 되는데 적을 시간이 좀 없잖아요.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그 중에 오변행하고 6가지 부정법은 염수연과 정수연에 통하는 그런 침소란 말이죠. 그리고 치망의 식상은 염은 많고 염이란 말은 이 염자 분별 식 자체가 분별이거든. 그리고 식성은 본래가 청정감이니 이것이 다 진여의 수연의 의미다.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법은 진여 수연의 관형이다. 관형이고 불상의 행법은 진여 수연의 가설이고 가설로 해놓은 것이고 무위법은 진여 수연의 본래 청정한 도리를 말한 거다. 그러니까 진여를 떠난 후에는 떠난 밖에는 하나의 법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여는 불변과 수연이 있는데 불변은 체가 되고 수연은 용이 되죠. 불변 자체의 그것은 마음은 본래가 청정하거든. 그러니까 본정이 되고 수연의 작용은 오염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성인이 발심해가지고 도를 닦을 때는 본래 청정한 자리로 되돌아 한원이 되는 거죠. 능엄경에서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보고 듣는 것은 관에와 같고 참개도 허공꽃과 같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치그 성질은 허망해서 마치 허공꽃과
봤다고 하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정제 진열이 개념이라 또한 진열하고 하는 그런 소견까지도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역정제 진열이 개념. 진열하고 보는 그 소견까지도 다 떠나야 돼요.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무득이며 부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그성도 험한 강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저 밑에 가서 여기서 자량이 가형이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오죠. 무득이며 부사이며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둠이 없고 수습이에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열하는 소견에 걸려 있으면 그것도 소지장이요. 그것까지 깨끗이 제거해야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득도 되고 이것이 바로 부사이다. 이건 유식론에 나온 말이죠. 무득이며 부사이다. 그래서 무소득. 원래 칙노름인데 칙노름을 능가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치며 공기야. 마음이라서 공기야와 같다는 거죠. 공기야라는 것은 요술 부리는 사람들, 이 말은 능가경에 나옵니다. 이건 중생의 심의식을 중생들의 현실 그대로를 지금 말한 거죠. 지금 저 전번에 유식상을 설명할 때 유식의 심소하며 번외하며 여러 가지 전호식 또는 제6식, 제7식, 제8식 그런 것 설명한 것은 다 여기에 재단이 되어요. 마음은 그 재주 부리는 연기하는 사람 같아요. 연기를 하는 배우 같고 은은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혼자 단독으로 하면 싱겁잖아. 여럿이 같이 이제 박자를 쳐주고 그 아주 맞장구 치는 거죠. 맞장구 치는 사람들을 화기자라고 해요. 그 재주를 부리는데 같이 동화하는 거. 동화해서 같이 손뼉 쳐주고 같이 창을 할 때도 북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화기자와 같고 오식은 전오식이죠. 전오식은 반려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오식이나 제육식이나 다 해당이 되지요. 망상은 그걸 구경하고 구경꾼들이요. 관중이 망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번 환의 세계에서 환을 일으킨 거예요. 환의 그 연극을 구설 한번 하는 거예요. 마당구. 지금도 잘못하면
굿보러 와가지고 굿을 지금 관람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유식관, 진여관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까 여기서 말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치매가 허랑이란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요. 치매 허랑이 되어야 그래야 이 유식관이고 진여관이고 제대로 한 거예요. 구경만 해가지고 별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은 다 일장 춘문이고 일장 환이라. 그렇다면 비유로 말한다면 예를 들면 칙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기사와 같다면 칙에서 견분, 상분 있죠.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운전의 그 하는 그 정신이죠. 기사의 정신을 기사가 운전을 할 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견분각지가 바로 기사의 견분이고, 그렇다면 상분이라는 게 있죠. 상분의 근신 기계로, 근신 기계는 바로 차량과 같죠. 근신은 기계는 바로 도로와 같고. 적어볼까요? 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칙은 기사라면, 운전 기사라면 비유로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칙의 견분은 뭐가 되겠어요? 기사의 정신이죠. 상분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상분도 근신하고 기계가 있잖아요. 근신이 차량과 같은 거예요. 차가 근신이랑 같아요. 기계가 도로와 같고. 기계는 세 개 아니요? 근신 기계.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본체인 진여란 게 있죠. 진여는 뭐와 같으냐면은 세 개나 같죠. 세 개, 대지 세 개. 대지 세 개 안에서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선악무기로 또 본다면 선은 운전을 잘하는 거고 선운전이고, 이건 이제 악운전이고 운전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거고. 무기란 것은 또 이제 어떤 거냐? 무기는 차를 가만 놓아두는 상태요. 운행을 하지 않는 경차라요. 그렇다면 소승은 어떤 소승도 차 아니오 되나? 소승이라 하는 것은 그건 침공 체적이요. 공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하는. 대승은 중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번흥 대용. 그게 달라요.
특이한 게 운전기사나 똑같아요. 차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기사가 운전하거든. 그러면은 치 가운데 견부는 기사의 정신 견문각지 하는 거고, 상부이라는 것은 기사의 몸이라고 할 경우는 이제 근신인데, 그건 차량에다 비유해도 되고, 기계라고 나오죠. 근신 기계 종자. 그것은 도로가 기계의 택이죠. 종자라는 것이 그 전에 운전했던 과거 경력이 종자입니다. 배운 것도 종자요. 운전 기술을 배운 것도 종자고, 그 전에 또 운전을 많이 했던 경력이 다 종자가 되어요. 진여는 돼지 세계와 같고, 선악무기 삼성으로 보면은 선은 차량을 잘 운전을 잘하는 거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거. 악은 운전을 잘못해서 악운전에서 탄탄대로로 가면은 선운전이 가능하고, 험악한 악도로 헤매고 다니면은 그건 악운전이고, 무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를 그냥 아예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정차한 거예요. 정차한 게 사고는 없죠. 좋은 돈도 못 벌고 사고도 안 내고. 무기가 그런 성질이요. 소승은 이제 그 차를 조그맣이 자기 혼자 타고 가는 그 차는 소승 아니요? 불교의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은 공에 잠겨 있고 고요한 데만 딱 떨어져 있는 거고, 대승은 번흥 대용이라 중생을 위해서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세계가 닿을 때까지 큰 용을, 큰 작용을 해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시 그 여러 가지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여러 가지 근본과 말단, 본체계와 현상계를 남김없이 두루두루 다 설명한 거예요. 또 우리 중생이 닦아서 유시 진여의 실성에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까지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식 30송이 비록 적어도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불교를 포괄적으로 다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작다고 해서 멸시할 게 없어요. 천친보살의 말년자로서 해석까지 못 붙이고 이것으로 끝을 맺었는데, 구태여 해석 안 붙여도 말이죠. 잘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해석이 얼마나 많던지 몇 백 배 돼요. 이 30송보다. 성유권 10권 하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것이 대가들이 또 해석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식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일본서도 3년을 걸려서 해요. 3년을 해야 조금 안다는. 그렇게 해도 말단 정nhập 심지 정법밖에 못해요. 근본을 제대로 모르고 터덕거리잖아요. 남으로 말하면은 말단만 지말만 찾고 있거든. 입이나 따고 가지나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8식은 늦은 지면 뭐 조금 늦어버리죠. 제8식이 이게 목근이요. 나무 뿌리 이제 다 했어요. 더해라도 이제 못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게 말라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죠. 많이 6개만 딱 가죠. 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것들은 이제 전육식이요. 말라식은 제7시간이요. 제8시간 이것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설명 안 하면 나는 벌써 많이 연구를 발표한 거니까 시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나한테 듣는 게 아깝지 말이죠. 내가 같이 법보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나도 에너지 소모하고 땀 흘리고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가면 이제 고단해가지고 꿍꿍 앓고 누웠으면 누가 알 거예요.
내가 어찌 아파져 누워있어도 누가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겉보시 하는 생각에서 자꾸 더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무 둥치가 이렇게 있죠. 이건 뿌리고, 뿌리가 전부 다 팔식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육식은 6개의 가지가 줄거리 나오는 것이